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강원과 대구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데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도 10월 16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K리그도 마찬가지로 경기 일정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를 시작으로 다음 주중 경기,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 경기로 선수들은 일주일 동안 3경기를 펼치고 2주간의 9월 A매치 휴식기에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양 팀의 스쿼드 운영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두 팀 감독 모두 시민구단으로서 어려움을 표하긴 했습니다. 김승대 선수와 정승원 선수의 어시스트 대결도 펼쳐집니다. 두 선수 모두 시즌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동 2위에 올라섰는데요. 김승대 선수는 최근 3경기 1골 1도움으로 살아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승원 선수는 정확한 크로스로 윙백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3연승으로 단숨에 11위에서 6위까지 오른 서울FC의 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승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2020 하나원큐 K리그1 시즌 두 번째 강원FC와 대구FC의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K리그1 16라운드까지 펼쳐진 순위 보시겠습니다. 광주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강원이 6위로 올라선 서울에 밀려 7위에서 8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대구는 홈에서 인천에 패배해 순위 변동 없이 5위를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6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서울이 3연승으로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와 승점 6점, 강원과는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두 팀 모두 이번 라운드 승리가 더욱더 간절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리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강원은 3무 2패, 대구는 2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은 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팀 홈과 원정 데이터를 따로 보면 강원은 홈에서, 대구는 원정에서 3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실점은 홈과 원정 상관없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득점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은 홈에서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반면 대구는 원정에서 조금은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팀들이 홈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강원 입장에서는 홈에서 계속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더라도 실점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대구 수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이 더 터져줘야 원하는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홈팀 강원과 원정팀 대구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강원은 광주 원정을 떠났는데요. 전반전 선제골 득점에는 성공했지만 5분 만에 동점을 허용하고 후반전에는 리드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결국 동점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강원의 지난 경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읽어주세요. 지난 9라운드 대구를 상대로 페널티킥 득점 뒤에 약 2달 만에 득점을 올린 고무열 선수가 리그 6골로 득점 랭킹 7위에 올랐습니다. 아자르의 영상을 보면서 드리블을 터득했다는 조재환 선수도 어느덧 공격 포인트를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사가 좋아하는 조재환 선수는 리그 4골 1도움으로 바디 페이크와 슈팅 페이크, 흔히 말하는 접는 모션을 잘 쓰는 드리블러이기도 합니다. 고무열 선수와 함께 조재환 선수도 다시 득점으로 강원을 상위 스플릿으로 이끌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원의 더 자세한 내용은 성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선제골을 득점한 김승대 선수와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김지현 선수가 최근 살아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14라운드 상주전 1명 적은 상황에서 92분 동점골을 합작하기도 했는데요. 김승대 선수는 리그 2골과 5개의 도움으로 어시스트 공동 2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10골로 영플레이어 상의 주인공 김지현 선수도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시즌은 리그에서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중원에는 이현식 선수가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져있고요. 14라운드 머리 부상을 당한 한국영 선수도 지난주에 복귀했지만 전반전을 소화하고 다시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경기에서 교체됐습니다. 강원의 경기 전 소개되는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김병수 감독은 4-4-2와 더 가까운 경기 운영을 보입니다. 이영재 선수와 이재권 선수의 조합이 선발로 유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영재 선수는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강원에 합류해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되는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후반기 13경기 중에서 무려 6골과 5개의 도움으로 강원을 이끌고 국가대표까지 승선했는데요. 이영재 선수 또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날카로운 킥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강원의 제일 큰 문제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에 있습니다. 주장 임채민 선수와 김영빈 선수 그리고 신강훈 선수는 리그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하프 지역 넘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능력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비 시 너무 쉽게 발을 뻗으면서
돌파를 허용해 제쳐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후방 빌드업 플레이,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이지만 수비 라인 중에서 3명의 선수가 전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점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라면 선발로 나서고 있는 수비 선수들 아니면 수비 라인 높이라든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임채민 선수는 경고 한 장만 더 받으면 한 경기 출전이 불가해집니다. 그럼 다음은 원정팀 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의 연승이 끊긴 대구는 지난 주말 인천을 홈으로 불렀습니다. 전반전에 선제골을 허용하고 그 뒤 적극적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대구의 지난 경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추시고 읽어주세요. 부주장 세징야 선수가 리그 8골과 3개의 도움으로 득점 랭킹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한 경기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섰는데요.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팀의 에이스로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면서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공격수 대한 선수와 에드가 선수도 합작해서 9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엄청난 중거리 슈팅을 보여준 성사의 최애 크로스 정승원 선수가 5개의 도움으로 어시스트 공동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최근 3경기에서 단 1득점밖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팀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징야 선수의 40번째 어시스트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좋은 활약을 보였던 김대원 선수가 10라운드 광주전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한 후에 6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번뜩이는 센스나 스피디한 돌파는 여전히 나오지만 빈도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다음에는 주중 경기까지 펼쳐지는 힘든 경기 일정이 기다리는 만큼 이진현 선수나 최근 신창모 선수의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전반전에 교체된 유재문 선수는 머리 부상을 당한 만큼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퇴장 징계로 선발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방 침투를 보여주면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유재문 선수의 부상은 더욱더 아쉬운데요. 하루빨리 부상에서 복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반전에는 츠바사 선수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2주 전 퇴장을 당했던 김선민 선수가 복귀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츠바사 선수와 김선민 선수의 중원 조합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난 경기에 유재문 선수와 츠바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징야 선수가 깊은 지역까지 내려와 공을 맞고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수비가 깊게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원에서 자유자재로 돌파하는 세징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이 선수의 공은 정말 뺏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말한 김보경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득점에는 실패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고 잠근 상황에서 늦은 시간에는 울산처럼 측면 크로스를 사용해 흔히 말하는 트윈타워 전술도 대구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경기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대구도 리그에서 서서히 강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득점 루트가 뚫리지 않는다면 K리그에서 이미 증명된 에드가 선수와 대한 선수의 제공권 싸움과 정승원 선수의 크로스는 물론 세컨볼로 예측할 수 없는 슈팅을 만들어내는 세징야 선수까지 늦은 시간에는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변칙적인 전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정팀 대구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역대 전적을 보시겠습니다. 두 팀은 강원FC가 2008년도에 창단하면서 2009 시즌부터 K리그에서 맞붙었는데요. 두 팀은 단 한 시즌도 거르지 않고 매 시즌 대결을 펼쳤습니다. 2013 시즌에 안타깝게도 2부 리그, 당시 K리그 챌린지로 강등당했었지만 2016 시즌에 또 같이 승격을 이루면서 2017 시즌부터는 다시 K리그 1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렇게 매 시즌 맞붙은 두 팀의 대결은 대구가 19승 10무 10패로 앞서 있는데요. 특히 최근 전적이 눈에 띕니다. 다시 1부에서 만나기 시작한 두 팀의 대결은 강원이 먼저 2승을 거뒀지만 그 후에는 무려 10경기 동안 대구가 9승 1무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이 홈에서 대구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경기는 2017년 5월 13일로 벌써 3년이란 시간이 넘었습니다. 대구의 압도적인 우세는 역시 세징야 선수의 활약이 큰데요. K리그 통산 49골을 득점한 세징야 선수는 강원을 상대로만 8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세징야 선수의 50번째 골이 터질지 40번째 도움이 먼저 나올지 관심도 모이겠습니다. 이번 시즌 9라운드에서 맞붙었던 두 팀의 대결은 대구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2대0으로 대구가 앞서 있던 상황에서 강원, 조지훈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고무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만회해 2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사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포인트는 강원의 왼쪽 윙어 조재환 선수와 대구의 오른쪽 윙백 정승원 선수 혹은 오른쪽 센터백 조진우 선수의 대결을 꼽아봤습니다. 조재환 선수가 언더22 선발 이후로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경기에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리블이 한층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왼쪽에서 조재환 선수가 수비와 1대1로 맞이하는 상황은 분명 나올 텐데요. 지난 주말 김창수 선수가 비교적 잘 막아낸 만큼 이번 경기에서 대구의 정승원 선수나 조진우 선수의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의 김병수 감독은 최후방 빌드업과 함께 하이프레스를 시도하고 대구의 이병근 감독 대행은 선수비 후 역습 운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을 보입니다. 강원의 메인 공격 루트는 중앙 체크인 패스를 통해 수비를 끌어들이고 원터치 패스로 빠른 중앙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를 상대로 대구는 가끔씩 벌어지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반대로 강원의 높은 수비 라인은 대구 역습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감독도 이를 인지한 만큼 전반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후반전에는 더 공격적인 모습을 최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원은 최후방 빌드업을 통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펠리페 선수를 막는데도 굉장히 힘겨워했던 강원 수비가 과연 세징야 선수와 에드가 선수까지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큰 의문이 듭니다. 강원은 지난 경기 7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요. 대구는 28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두 팀 모두 상대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들이 펼쳐지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두 골키퍼의 대결도 주목되는데요. 그래도 국가대표 골키퍼 구성윤 선수가 이범수 골키퍼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조심스럽게 대구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타구장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경기 일정으로 이번 라운드부터는 금요일 경기가 사라집니다. 대신 토요일에 평소보다 빠른 시간인 5시 30분에 1승을 거둔 인천과 11일 수원의 맞대결로 시작됩니다. 저녁 7시에는 4위 포항이 부산 원정을 떠나고요. 광주가 서울을 홈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뷰한 강원과 대구의 경기는 8시에 펼쳐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북과 상주의 이 맞대결이 6시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성남과 선두 울산이 오후 8시에 킥오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 FC의 맞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